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도 해야 하고, 블로그도 해야 하고, SNS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고민은 초보자뿐 아니라 오랫동안 콘텐츠를 만들어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하루는 영상을 만들고, 다음 날은 블로그를 쓰고, 또 다음 날은 SNS에 올리다 보면 정작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AI를 활용하면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 개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상을 올리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유튜브 대본을 블로그 글로 바꿉니다. 그 다음 블로그 핵심 내용을 짧게 요약해 네이버 포스트나 SNS 글로 만듭니다. 영상 속 핵심 문장은 카드 뉴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4개, 5개의 콘텐츠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AI를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모두 처음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많이 들었지만 결과는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제작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만든 뒤 그 내용을 각각의 플랫폼에 맞게 다시 구성합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콘텐츠의 품질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작업하면 가장 효율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블로그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다시 새로 씁니다. SNS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을 4번, 5번 반복해서 만드는 셈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똑같았습니다. 유튜브 대본을 만들고 다음 날에는 블로그를 다시 쓰고 또 네이버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작업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긴 콘텐츠를 먼저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처럼 1015분 분량의 유튜브 대본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대본이 모든 콘텐츠의 원본이 됩니다. 먼저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유튜브 대본을 구글 블로그에 맞게 SEO 중심의 글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에 맞는 블로그 글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같은 대본을 가지고 다시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다시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네이버 사용자에게 맞는 문체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핵심만 뽑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내용을 500자 정도의 SNS 게시물로 요약해 주세요. 또는 핵심 문장 10개만 추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카드 뉴스나 짧은 홍보 글까지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콘텐츠였지만 이제는 유튜브, 구글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SNS, 카드 뉴스까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맞게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는 듣기 쉬운 문장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는 검색을 고려한 제목과 소제목이 중요합니다. SNS는 짧고 강렬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플랫폼마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올리더라도 표현과 구성은 반드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크리에이터들은 하나의 콘텐츠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은 유지하면서 플랫폼에 맞게 새롭게 편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챗GPT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AI에게 처음부터 새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새로운 형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작업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콘텐츠의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AI 인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글을 대신 써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수들은 AI를 콘텐츠를 재가공하는 전문가처럼 사용합니다. 처음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를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 훨씬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AI 활용 능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콘텐츠 하나를 만들면 어떤 순서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완성하는지 실제 작업 과정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를 사용하면 모든 작업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도구이지 사람을 대신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를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챗GPT로 업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청자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생각합니다. 왜 AI를 배우려고 할까?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낭비할까? 이 질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 다음 챗GPT에게 질문합니다. 이 주제로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가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는 다양한 질문을 제안합니다. 그 가운데 실제 도움이 되는 질문만 선택합니다. 이제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이 완성되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콘텐츠 확장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완성된 대본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블로그입니다. 같은 대본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대본을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블로그 글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소제목을 추가하고 검색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검색을 고려한 글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친근하게 바꿉니다. 대화하듯 쉽게 설명하고 실제 경험담을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의 글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글을 그대로 여러 곳에 올립니다. 이 방법은 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플랫폼마다 독자가 다르고 글을 읽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같더라도 문장과 구성은 다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블로거는 유튜브 대본을 그대로 블로그에 붙여 넣었습니다. 작업은 빨랐지만 방문자 반응은 기대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글을 블로그 형식에 맞게 다시 구성하고 제목을 검색 중심으로 바꾸고 중간에 실제 경험을 추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검색 유입이 꾸준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처음부터 모든 플랫폼의 글을 따로 작성했습니다. 품질은 좋았지만 하루 종일 작업만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꾸준히 운영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콘텐츠는 완벽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만드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더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콘텐츠 하나를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까? 블로그로도 바꿀 수 있을까? SNS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소개하면 좋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플랫폼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 생겨도 콘텐츠 제작 효율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사용하면 일을 덜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글 하나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초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콘텐츠가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내용일까? 이런 고민이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AI는 글을 빠르게 써줄 수는 있지만 사람의 경험과 진심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콘텐츠는 AI와 사람이 함께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콘텐츠 제작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콘텐츠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길어진다면 주제가 너무 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영상에는 하나의 핵심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가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좋은 영상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행동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영상이라면 다음 영상을 만들기 전에 현재 대본을 블로그 글로 바꿔보세요. 이처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 사례가 들어있는가? 설명만 계속되면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과 사례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함께 넣으려고 합니다. 네 번째, AI에게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AI가 만든 초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한 단락이라도 추가하면 콘텐츠의 신뢰도는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다음 콘텐츠와 연결되는가? 콘텐츠는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리즈가 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콘텐츠 확장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실제로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연결될수록 채널의 완성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여기서 AI 인사이트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얼마나 많은 AI를 쓰느냐가 아닙니다. AI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SNS를 만들고 전자책을 만들고 강의 자료까지 만드는 사람은 같은 시간에도 훨씬 많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AI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의 좋은 콘텐츠를 먼저 만드십시오. 둘째, 플랫폼에 맞게 다시 구성하십시오. 셋째,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각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십시오. 넷째, AI는 초안을 만드는 도구이고 최종 완성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개의 자산으로 확장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콘텐츠 제작 시간은 줄어들고 결과물은 훨씬 풍부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에서는 챗GPT, 제머나이, 클로드, 이미지, 생성 AI까지 실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실전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AI 콘텐츠 제작을 자동화하는 방법. 주제 하나만 정하면 제목, 대본, 블로그 글, 썸네일 문구, 이미지 아이디어까지 한 번에 만드는 실전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익히면 콘텐츠 제작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꾸준한 운영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인사이트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